한문철 변호사는 30km 이하로 운행하다 사고 나면 처벌하지 않는다? 잘나만 했다? 어휴, 큰일 날 소리, 큰일 날 소리. 하지도 않은 얘기를 이렇게 써놨어요. 제가 언제 이런 얘기 명백한 오버입니다. 카메라 많죠? 네. 근데 지금은 기사 완전히 바꿨어요? 바꿔놨어요? 지금도 잘못됐나요? 아니야. 지금 잘했어. 예. 오늘 민식이법 저기 국무회에 통과됐어요. 그런데 또 하나 민식이법으로 불리는 도로교통법 개정안이 17일 공포되는 거 관련해 이렇게 돼 있거든. 네. 그러니까 17일 공포되는 거 관련해. 그리고 오늘 공포하는 것 같아. 3월 18일부터 그 뉴스가 그런 식으로 나와요. 근데 여기서 도로교통법 개정안만 나오고 특가법 개정안은 뉴스에 안 보여. 이른바 민식이법 불리우는 도로교통법 개정안이 17일 공포되는 것과 관련해 문재인 대통령 안타깝게 세상을 떠난 민식이 하준이가 남긴 법안들이라며 안전을 강화하며 뼈아픈 계기로 삼아야 된다고 밝혔다. 여기 아마 특가법도 포함되어 있겠죠? 그 말이겠죠. 예. 그리고 민식이법이 3월 18일부터 시행이 되면은 이제 그때 이제 문제되는 게 지난번에 처음에 그 말씀하셨던 거 논란이 되고 있는 부분은 시속 30km 이하로 운행하다가 사고 난 경우에도 처벌을 받는지가 여부다. 네. 그죠? 그렇죠. 그러니까 네. 제가 처음에는 어떻게 알고 계셨어? 30km 다른 의무를 위반했더라도 30km 안 넘으면 처벌 안 받는다고. 30km 이하로만 가면은 네. 걱정 안 해도 된다고 생각했죠? 그렇죠. 그죠? 그러니까 30km가 너무 눈에 확 띄게 법문이 돼 있기 때문에 보니까 자세히 보니까 30km하고 그다음에 안전의무 위반이 둘 다 있더라고요. 엔드에 엔드. 그렇죠. 오화가 아니라 엔드. 예. 엔드. 그런데 그 기사 처음에 쓸 때는 여기다 그렇게 썼었잖아. 일부 언론에서 시속 30km 이하로 운전하다 사고가 나도 다른 안전운전 의무 위반이 적용돼 처벌받을 수 있다. 즉 30km만 지키면 괜찮은 줄 알았는데 10km나 20km 가다가도 민식이법이 적용될 수 있다라고 일부 언론에 썼다. 네. 그런데 이에 대해서 법조계는 그렇지 않다는 견해가 대다수다. 한문철 변호사는 자신의 유튜브 채널을 통해 시속 30km 이하로 운행하다 사고 나면 처벌받지 않는다고 잘라 말했다. 그런 소리. 그 일부 언론에서 다 내가 얘기한 것 때문에 그랬은 건데 완전히 그러니까 내가 이때 완전 오보다고 얘기했지. 그렇게 됐나요? 완전 오보잖아요. 그 오보의 장본인이신 우리 아주경제 장용진 맞죠? 장용진 팀장님. 예, 덥습니다. 그 당시 대다수의 기자분들이 그렇게 생각하셨죠. 많이 그렇게 생각했죠. 그리고 일단 법문에 눈에 띄는 건 30km가 너무 눈에 띄었던 점도 있고요. 그다음에 안전운전 의무라는 게 좀 모호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무래도 보면 30km 쪽이 더 눈에 부각이 될 수밖에 없었던 것 같아요. 여기에 보면은 정리하면 민식이법 적용 대상은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규정속도 30km를 초과하거나 네, 안전운전 의무를 소홀히 해서 13세 미만 어린이를 죽거나 다치게 한 경우다. 네. 그래서 이게 마치 30km를 초과한 경우는 처벌된다. 그러면 30km를 초과하거나 안전운전 의무를 소홀히 해서 즉 30km만 지키면은 마치 괜찮다는 듯이 들리는데 요게 이거 다 받았어 그랬어요. 그래서 좀 근데 이것도 좀 자세히 보면은요.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30km를 초과했으면 너가 이렇게 빨리 갔어. 그게 잘못이잖아요. 빨리 가거나 또는 안전운전 의무를 소홀히 해서 30km를 초과하면은 일단은 너 잘못했어. 또 그거 말고도 안전운전 의무를 소홀히 하면 이렇게 했어야 되는데 사실 그때 제일 문제가 됐던 것이 제가 이제 기사를 저렇게 쓰게 됐던 것도 이제 가장 큰 이유는 30km로 갔더라도 사고만 나면 무조건 처벌된다. 이런 얘기들이 나왔었거든요. 그게 아니다라고 하다 운전자가 보니까 잘못했으면 조금이라도 잘못했으면 네, 조금 했으면 그 조금이라도 잘못했으면 이 부분 때문에 지금 또 얘기가 나오는 건데 그렇다면 경미한 잘못이 있다 하더라도 그러면 처벌받을 수 있다라는 말씀이죠. 그럼요. 그러면 이게 안전운전 위반이라는 운전 의무 위반이라는 게 끝이 없는 거잖아요. 끝이 없어요. 그러니까 30km가 중요한 게 전혀 아니라 중요하지 않아요. 오히려 중요한 것은 안전운전 안전운전이 안 돼 있고 제한 속도가 문제가 아니라 제한 속도는 안전운전 아무런 의미 없어. 거기 보면은 시속 30km로 정할 수 있다. 시장 군수 등은 시속 30km 어린이 보호구를 지정해서 30km 이하로 지정할 수 있다. 근데 우리 동네는 60km야.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어린이 보호구인데 30km로 정해져 있으면 30km 지켜라. 그럼 그 정도 지키면은
빨리 가지 말라는 거야. 그 다음에는 어린이 안전에 유의하면서 운행하라고 돼 있어요. 어린이 안전에 유의하라는 게 뭐예요? 운전자는 항상 조심해서 운전해야 돼요. 근데 어린이 보호구역에서는 어린이 안전에 유의해라. 어린이는 어디서 튀어나올지 모른다. 그러니까요. 자, 요거 이런- 보여줄게. 왕복 2차로 도로. 어저께 올린 거야. 아파트 단지 사이길입니다. 천천히 가는데. 오유, 어이구 이런 천천히 가는데. 오유. 어이구 이런. 자, 우리 팀장님 피할 수 있어요, 없어요? 못 피하겠는데. 저거 무죄 나오겠어, 안 나오겠어? 저 어린이가 넘어져서 사망하면. 저는 무죄가 나와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안 나와. 아유, 심각한데 그러면. 왜 무죄가 아니냐면은 어린이 보호구에서 어떻게 운전해야 된다? 어린이 자, 안전을 위해서 어린이 안전에 유의해서 어린이는 어떻다? 어디서 어떻게 튀어나올지 모르고 전혀 예측이 안 된다. 천방지축이다. 그래서 어린이 보호구에서는 조심해, 더 조심하고 더 조심해라. 자, 지금 보세요. 애들이 어떻게 했어? 하나는 자전거 두 개는 하나는 이쪽으로 하나 이쪽으로 오죠. 그죠? 애들이 어떻게 해? 시합하지 있어서 시합하지. 이렇게 오면은 넘어올 가능성도 있지 않느냐. 멀리서 보이지 않았느냐. 어린이가 막 달려온다. 자전거 두 대가. 그러면은 저런 애들이 어쩔 줄 모르니까 미리 딱 준비하고서 얘들아 위험하다. 빵빵 빵빵. 더 미리. 경고까지 해야 한다는 얘기인 그럼. 거죠. 그래서 저 무죄 절대 안 나와요. 그리고 이 중에 누가 하나가 넘어졌는데 여기 옆에 인도 있잖아요. 인도. 예. 인도 턱으로 턱 넘어져 봐요. 헬멧도 안 썼어요.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사망할 수도 있는 죽을 겁니까? 수 있어요. 죽으면 몇 년 이상? 3년 이상의 무기징역까지요. 그래서 언론에서 무조건 무기징역은 아니다. 무조건 아니지. 무기징역 무조건 아닌데. 아니 그리고 저건 어차피 애 잘못이 더 크니까. 그럼 장량 감경을 한다고 해도 징역 1년 6월. 예, 집행유예. 그죠? 아, 심각한데요. 집행유예 되면 어떻게 돼? 공무원도 어떻게 돼? 공무원은 그만두죠. 선생님들 어떻게 돼? 교사들 사립학교까지? 예, 그만둬야죠. 그다음에 저 공공기관의 직원들 어떻게 돼? 다 회사를 그만둬야죠. 그만둬야 직장을 되죠? 잃게 되죠, 전부 예. 다. 예. 그러니까 국가에서 투자한 뭐 은행이나 이런 공공기관들 공무원하고 똑같아요. 집행유예 되면 못해. 징역 1년 이내 집행유예 3년이다. 그럼 3년 지나면 다시 2년이 지나야 돼요. 5년 동안 집에 갔다 와야 돼. 변호사들 우리나라에 한 2만 명 있어요. 2만 명들 전부 다 변호사 스톱해야 돼. 그러면 이게 두 가지 문제가 생길 것 같은데, 이게 안전 의무라는 게 일단 모호하다는 게 한 가지 있을 거고. 모호한 게 아니라 그다음에 어린이 안전에 유의해야 된다. 거기는 어린이들이 어디서 튀어나올지 모르니까 이 평소 도로보다 더 조심했어야 되는데 왜 그러지 못했느냐. 그게 일단 뭐 내용이 모호한 거 아닙니까, 그렇게 되면? 내용은 판사가 정하기 나름이에요. 또 한 가지가 사람 형법의 기본 원리라는 게 잘못한 만큼 처벌한다잖아요. 그럼 그렇죠. 이렇게 되면은 비례 원칙이지. 비례의 원칙을 훨씬 초과하는 상황이 되잖아요. 내가 얘기하는 게 그거야. 근데 거기다가 30km만 지키면 처벌 안 받는다고 한문철 변호사가 잘라 말했다 이랬니? 내 그러니까 우리 팀장님 뿔뿔뿔뿔 이런 거 아니야. 역대급 오보라 그런 거 아니야. 자, 본인이라면 이런 사고 피할 수 있을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린이 보호구역이에요. 주택가 이면도로에 이제부터 어린이 보호구역으로 들어가는 거네요. 네. 본인 피할 수 있어요, 없어요? 못 피합니다. 저거는 못 피합니다. 차 뒤에서 갑자기 나오는 게 못 피합니다. 어린이 보호소 있잖아, 30? 조심조심해서 되게 조심조심 가고 있는데. 근데 이게 펜스야. 이 펜스가 여기까지 펜스, 이거 왼쪽이 초등학교거든요. 그러니까. 여기 옆도 펜스가 다 돼 있어. 요 차 내려가 애가 이렇게 건너와. 그러니까 차에서 내리자마자 애가 뒤로 해서 나오는 거구나. 그렇지. 응. 저거는 예측하기도 어렵고 피하지도 못하겠는데요. 저 애가 어우. 다행히 2주 진단 나왔대 무릎. 다행이네요. 그럼 멍이 좀 드는 정도. 멍 들었어 무릎에 예. 타박상이야. 어우, 다행이네. 자, 내년 3월 18일부터 벌금 얼마? 벌금 500만 원인가요? 500만 원. 2주인데? 2주 500만 원, 1주도 500만 원. 왜? 최소한이 500만 원이잖아요. 벌금이구나. 벌금 최저선을 500만 원으로 근데 정해놨으니까. 얘가 붕 떴어요 여기서. 붕 떠서 넘어졌으면 어우 앞으로 떨어진 게 저쪽으로 떨어졌으면 어떻게 될 뻔했어? 머리부터 떨어졌으면 크게 다치거나 사망했거나 죽을 수도 있어요. 예. 죽으면 어떻게 된다? 3년 이상 3년 이상. 그래서 합의되면 어떻게 된다? 유족과 원만히 형사 합의되면 어떻게 된다? 이제 1년 6월에 집행유예 나오겠네요. 그렇죠. 그러면 초등학교 선생님은 어떻게 된다? 학교를 그만둬야죠. 그만둬야 된다. 예. 이때 무혐의 나올까요? 무죄 나올까요? 안 나올까요? 이건 무죄 나오기 좀 힘들어 보이는데. 이유는 뭐예요? 일단
요 주변에 차가 세워져 있었기 때문에 차 뒤에서 어린이들이 튀어나올 수 있다는 거는 사실 조금은 예측을 하긴 해야 될 것 그렇죠. 같아요. 예. 그게 바로 어린이 안전에 유의하면서요. 그러니까 안전 운전 의무보다 훨씬 더 가중돼 있다. 어린이 보호구역이기 때문에. 안전에 유의할 의무 이렇게 되는 어린이 거죠. 안전. 일반인의 안전이 아니라 어린이 안전에 유의할 의무. 어른들은 이렇게 보고 나오잖아요. 물론 그렇죠. 그냥 툭 튀어나오기도 하지만 저렇게 갑자기 튀어나올 거라는 생각 못 하죠. 못하죠. 예. 자, 그다음에 또 본인이 운전자라 생각하는 거예요. 예. 내가 불박차 운전자라면 우우우우. 피할 수 있다 없다. 본인이라면. 아 이거 못 피하겠네. 지금 여기가 초등학교 앞에 저기 횡단보도 아니야. 예, 저거 예. 과속방지턱이에요, 그죠? 예. 여기서 차가 뭐 요 불도 안 켜고 있잖아요. 원래는 애들 내릴 때 요 불 켜줘야 예. 되는데 깜빡이 켜고 그다음에 반짝반짝하게 돼 있죠. 비상등 대신 요거 켜줘야 되잖아요. 그다음에 여기 예. 요게 정지 스톱 저기 나와야 되는데 저것도 안 나와 있어. 여기 이게 붙어 있어 그냥 원래 이게 펴져야 되잖아. 근데 여기서 이 횡단보도 아닌데 여기서 툭 튀어나오면 저 피한다 못 피한다. 저건 못 피하겠는데요. 그리고 저건 못 피하겠는데. 그리고 저 버스가 저기 서 있을 때 저기 안 모서리에다 보이죠. 서 있으면은 저 버스 갈지 안 갈지 앞에 차도 가잖아 앞에 차. 앞에 차처럼 저렇게 가지 누구나 다 저렇게 가잖아요. 근데 여기서 저렇게 애가 튀어나오다가 멈출 수 있어요 여기서? 못 멈추겠네. 여기 2m, 3m 되나? 어떻게 멈춰? 저 어린이 2주 진단 나왔어요. 다행이네요. 정말 다행이네요. 그리고 형사합의까지 했어. 그래서 벌금 50만 원이야. 어린이 보호구역이기 때문에. 근데 앞으로 내년 3월 18일부터 얼마다? 500만 원이라고. 500만 원. 최소한 500만 원이 된다. 저 어린이가 사망했으면 어떻게 된다? 징역 3년 이상이고 합의가 되더라도 징역 집행유예다. 1년 6월에 집행유예. 이런 경우에도 이 펜스까지 다 있잖아. 그죠? 펜스까지 다 있는데 어린이 통학버스에서 어린이가 내리면 보호교사가 어린이를 안전하게 건너줘야 돼요. 근데 저기 혼자 탁 튀어나오는데 저런데 아니야. 여기서 이거 무죄 절대 안 나와요. 왜? 초등학교 근처죠? 앞에 차가 서 있지? 그리고 차 때문에 시야 확보 안 돼 있지? 요 버스 때문에? 그럼 여기서 어린이가 튀어나올 가능성이 있어요. 여기 지날 때 더 조심해서 갔어야 되는데 만연히 진행하다가 이렇게 나와요. 물론 저런 정도의 사고에서 그 사망 사고가 난다고 보긴 좀 어렵겠지만 그래도 어디 부딪히냐에 따라 달라지는데. 자, 잘 보세요. 네. 저 차가 앞으로 빠질 거야. 네. 차를 빠지고, 빼달라 뭐 이렇게 얘기하는 것 여기 같은데. 뒤에 차 타야 되니까. 아. 그래서 사람들 걸어오죠. 저 차 빠졌어. 그래서 뒤돌아서서 봐. 다시 뒤돌아섰어. 오. 저건 저 속도 얼마나 되겠어요? 저거요? 지금 후진하는 속도. 기껏 해봤자 뭐 시속 10km 정도 나오나요? 10km도 안 되겠지. 예, 기껏 해야 저렇게 날아갈 수 있는 거예요. 상황에 따라서는. 자, 30 중요해요, 안 중요해요? 안 중요하네. 전혀 안 중요해. 예. 30이 넘었다 안 넘었다는 중요한 게 전혀 아니네요. 예. 자, 그런데 저 일단 상황에서- 사고가 나는 것 자체가 위험하네요. 저 상황에서 그 다음을 또 봅시다. 한 번 더 보여드릴게. 동그라미 치는 부분을 보세요. 거의 멈춘 상황. 내 머리 어디 있어요? 저 나예요. 넘어진 거. 저 한 변호사야 나야. 것 같은데요? 머리 뒤에 뭐 있어요? 레일 같은 게 보이는데요. 계단 모서리. 그러니까 계단 모서리에 그 미끄러진 방지 레일 그거구나. 계단 모서리에 내 머리 그냥 찍혔으면 나 어떻게 됐겠어요? 위험했겠는데. 정말 위험했겠는데요. 큰일 날 죽을 수 뻔했는데요. 있지. 예. 저기 그대 보시면은 저렇게 나랑 똑같은 상황으로 머리 조정도 속도에서 머리 부딪혀갖고 와이프를 잃은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중요한 거는 사람이 어떻게 어디로 부딪히냐가 중요하지 세기가 중요한 게 아니야. 그러니까 속도도 중요한 게 아니고 위치도 중요한 게 아니고. 운이에요, 운. 그럼 경우에 따라서는 운이 나빠서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해질 수도 있다라는. 그렇지. 자, 내가 하나 더 보여드릴게요. 자, 걸어가는데 속도 얼마나 돼요? 글쎄요, 10km도 채 안 돼 보이는데. 자, 핸드폰 하고 오는 사람 붙였어요. 예. 얼마큼 다쳤겠어? 저 정도 가지고 다치나요? 좀 다치지. 한 2주 정도 나와. 다행이네. 자, 놀래라. 그러면 또, 자, 속도 얼마나 돼요? 글쎄 이게
10km 안 돼. 오, 갑자기 나왔다. 10km 안 되죠. 10km 안 돼 보입니다, 진짜. 예. 스마트폰 보면서 걸어갔죠. 봤어요? 그 스마트폰 보면서 저렇게 해서 어떻게 됐겠어요? 저 피해자 저분은 좀 다쳤을 것 같은데. 사망했어요. 사망이요? 아까 본 사고 내가 앞에 보여줬던 거랑 이거랑 똑같아. 사고는 천천히 가서 좌회전 하나 붙였어. 그죠? 어우. 하나는 조금 다치고 하나는 사망. 왜 사망했을까? 옆에 혹시 뭐 하단턱, 하단 모서리. 저 정도 속도에서. 그러니까 밤인데다가 핸드폰을 보면서 가고 있었기 때문에 넘어질 때 손이 이렇게 돼 있으니까 무방비 상태로 넘어진 거지. 애들은 충분히 벌어질 수 있는 상황이네요. 애들 이렇게 하면서 막 게임하면서 온 애들도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속도 중요하다 안 하다. 전혀 중요하지 전혀 않다. 중요하지 않다. 이게 민식이 사건이야. 근데 여기는 횡단보도 아니었나요? 횡단보도인데 이 차들이 불법 주차가 아니라 여기가 왕복 2차로인데 차들이 주차해 저쪽에 차들이 난리 나잖아. 정차가 돼 여기는 있었구나. 차가 내가 볼 때는 내 생각에는 여기 지금 횡단보도에 차 한 대 앉아 있죠. 예. 그리고 요 앞에 차 한 대 있죠. 예. 브레이크 잡고 있죠. 이게 이 차가 아마 좌회전 하려고 그랬는데 좌회전 하려고 그랬는데 직진해 온 차가 있는 거야. 그 직진차가 이 차야. 그래서 신호등 없는 횡단보도, 신호등 없는 횡단보도에는 보행자가 통행하고 있을 때는 멈춰야 돼요. 근데 이쪽에 안 보였어. 그래서 아니 사람이 뒤에서 나올 수도 있는데 시야 확보되지 않는데 왜 조심하지 않았냐 해서 저 운전자 호란도 운전자가 잘못한 거예요. 보행자도 건너기 전에 좀 서로 조심했더라면 하는 아쉬움이 남는 그런 사고예요. 그래서 저희가 신호등이 없으니까 차가 그냥 간 거 아니냐. 그래서 신호등 만들겠다. 신호등을 만들어갖고 어린이 보호구역에는 전국에 16,700여 개의 어린이 보호구역이 있는데 한꺼번에 다는 못하고 순차적으로 일단 신속하게 빨리빨리 해서 어린이 보호구역에 있는 횡단보도에는 신호등을 의무적으로 달아줘라. 설치해라. 그리고 과속하지 못하도록 과속감시 카메라. 과속감시하는 게 신호 감시도 하거든요. 그 카메라 달아라. 카메라가 한 4천만 원, 뭐 조금 넘는다는 것 같아 한 대에. 네. 그다음에 신호등 설치하는 건 한 700만 원 된다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렇게 이제 하겠다는 거야. 그 그런데 도로교통법 개정안에 들어있는 도로교통법이 거죠? 그 내용이야. 자 그러면 그게 쉽지 않아요. 예산도 예산일 거고 돈이 없어. 예. 돈이 없어갖고 이제 급한 데부터 해야 되는데 그래서 현실적으로 쉽지가 않아요. 내가 그래서 지난번에 얘기한 게 모 기자한테 저 민식이법으로 모든 게 해결되는 건 아니고 신호도 없는 횡단보도에 거기다가 페인트로 정지라고 글씨를 써줘라. 무조건 그러면- 정지 일단. 그럼 그건 일시정지 의무가 있는 거거든. 네. 이따 섰다 가는 거거든. 근데 정지 의무가 없으면 보행자가 있을 때는 정지하고 그렇지 않을 때 그냥 가도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정지, 그거 페인트 값 얼마 안 들잖아. 그렇죠. 전부 이거 지금 빨리 써주라고 그거. 그리고 30km 하지 말고 이렇게 차가 막힐 때는 맞은편에 차가 쭉 저 뒤에까지 차들이 밀려 있어요. 지금 네. 잘 보이진 않지만 저렇게 정지돼 있을 때는 시속 10km 이하로 가라. 어린이 보호구역이 뭐 100m, 길어봤자 300m야. 그렇죠. 그럼 그거 시속 10km로 가더라도 한 2분이면 통과해. 보일 때는 30으로 가고 맞은편에서 이렇게 막혔을 때는 장애물이 있다든지 그치, 시야를 막는 아니, 것이 있다면 정체되는 이게 불법 주차는 이제 앞으로 그냥 전부 다 지금보다 10배, 20배 올리고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불법 주차했으면 그냥 두 배밖에 안 돼요. 근데 그거 갖고 안 돼. 10배, 20배 갖고 100만 원씩 해야 돼. 지금 4만 원이거든. 그걸 갖다가 100만 원씩 해봐. 그럼 누가 거기다 차를 세우겠어? 그러니까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저렇게 불법 주정차하면은 이게 사실 그게 그러니까 사고의 원인인 거잖아요. 그래서 사고 안 되더라도 과태료를 100만 원씩 높이고, 응? 사고가 안 나더라도 그럼 맞습니다. 100만 원 누가 세우겠어? 두 번째 사고 나면은 과태료뿐만 아니라 사고 낸 것에 대한 책임도 같이 묻게끔 그렇게 법을 개정하라는 거야. 네, 맞는 말씀이십니다. 그런데 예. 그런데 불법 주정차는 다 없앴는데 쭉 오다가 신호 대기한 차들은 어떡할 거야? 그죠? 신호 대기한 차들 있을 때는 불법 주정차가 아니잖아. 그렇죠. 그럴 때는 안 보이기 때문에 거기서 애들이 톡톡 튀어나와서 애들은 차 사이에서 튀어나올 수 그렇지, 있으니까. 그렇지. 예. 그럴 땐 어떻게 되겠어요? 천천히 할 수밖에 없어. 한 칸 한 칸 섰다 갈 수는 없잖아. 그러니까 시속 10km로 가면은 그래도 위험을 느끼고 멈추면은
2m만 멈춰 있어. 한 2m, 3m 이내 멈춰요. 시속 30이면은 10에서 12m 정도 가야 멈추고. 왜 그게 필요하냐? 그 다음 거 보죠. 저렇게 애들이 튀어나와. 저렇게. 저거 피할 수 있어 없어? 본인 같은 피할 수 있어요 없어요? 못 피하겠는데. 아니 저거는 빨리 가지도 않았어요. 심지어 그래. 앞에 오토바이가 서 있었기 때문에 정말 설설설설. 저 무죄 나오겠어 안 나오겠어 죽으면? 이거는 무죄여야 되지 않을까요? 해야 될 것 같지 우리 예. 마음은. 판사가 소신 있게 무죄하겠어요? 플라스틱 탄력봉, 응? 저 플라스틱 탄력봉 사이로 애들이 나올지도 모르게 거기 대비해야 된다. 어린이 안전에 유의하면서. 학원도 있고 하니까 어린이 보호구역이고. 여기는 양쪽에 상가도 있고 그 사람들이 통행이 많고 그 무단횡단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는 곳이므로 어린이 보호구에서는 어린이 안전에 유의하면서 운행해야 될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냥 가다가 제일 중요한 거 하나 남았어요. 그러면 신호등 있는 횡단보도를 다 만들었어요. 신호등 있는 횡단보도 만들었으면은 이제 신호만 지키면 되죠. 네. 그죠? 네. 신호만 지키면은 어린이 보호구에 사고 안 나겠죠. 공무원이 퇴근길에요. 가다가 빨간불이야. 멈췄어. 지금 횡단보도에 걸친 것 같지만 실제로 안 걸친 거예요. 네. 차는 한 1, 2m 뒤에 있어요. 정선 지켜서 잘 서 예, 있어요. 잘 서 있네요. 빨간불에 서 있죠. 애들 건너가요. 여기 초등학교 네. 앞이에요. 오른쪽에 초등학교 있어. 애들 건너가고 이제 신호가 곧 바뀌겠죠? 바뀌었어. 예. 아이, 할 수 있다 없다. 저 못 피합니다. 저건 못 피합니다. 진짜 아이들 이제 차하고 차 좁은 공간에서 갑자기 튀어나왔는데 차하고 차 사이 거의 1m가 채 될까 말까 싶은데 거기서 조그만 아이가 갑자기 튀어나왔거든요. 어린이는 조금 더 잘 안 보이죠? 예. 자, 저 사고 차 속도 얼마예요? 이제 막 출발했으니까 사람 발걸음 속도 비슷하죠? 네. 30 중요하다 안 하다? 아, 전혀 중요하지가 않겠네. 전혀 중요한 데가 아니라 전혀 의미가 없다. 의미가 없겠네. 자, 저 사건 운전자 잘못 있다 없다. 운전자는 잘못 없어요, 저건. 제가 볼 때. 자, 그러면 저 사건 어떻게 처리됐을까요? 글쎄, 무혐의 처리를 해야 되지 않을까요? 그렇죠. 무죄거나. 그렇죠? 네. 저 어린이가 사망하면 어떻게 될까요? 저 어린이가 넘어졌는데 여기 인도턱 있잖아요. 여기 봐. 네. 머리 부딪히면은 뇌진탕이냐, 뇌출혈이냐, 사망이냐. 뇌출혈이 심하면은 식물인간 되는 거고요. 좀 심하면 죽는 거야. 저 부딪히면 아까 내 사건 나 네. 봤죠? 어린이 이주 진단 나왔어요. 다행이네. 검사가 기소하려고 그랬어. 벌금형으로. 기소를 하려고. 기소하려고 검사가 어린이 보호구에서는 속도와 무관하게 조심했어야 되는 거 아니냐? 어린이는 어떻기 때문에? 예측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어린은 지금 신호가 녹색인 걸 보고 뛰어. 횡단보도 뛰다 보니까 중간에 딱 바뀐 거야. 근데 뛰는 것 때문에 그냥 들어오는 거야. 그런 경우 있잖아요. 많죠. 근데 그 정도도 충분히 예측해야 된다. 신호가 어린이 막 보호구역. 바뀌었을 때는 아이가 튀어나올 수 있다까지 어린이 예측해야 된다. 보호구역이기 때문에 어린이 보호구역에서는 어린이 안전에 유의하면서 그러니까 지금도 그렇게 처분이 나온다는 말씀이죠. 지금도 그렇게 되는데 그럼 앞으로 민식이법은 더 이러면은 심하죠. 더 심할 수밖에 없어진다. 그럼. 그러니까 지금 실무에서도 이미 저 정도의 경미한 어떻게 보면 책임이 없다고 볼 수 있는 경우에도 운전자는 예, 없애야 책임을 되는데 묻는다는 거죠.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더 조심했어야지. 그래서 시야 확보된 다음에 더 이상 건너는 애들이 없는 걸 확인했어야지. 2초 기다린 건 안 된다. 여기서 옆에 있는 차 지나간 다음에 저 불법 주차 아니에요? 그렇죠. 정체가 돼 있어서 멈춰 있는 저 앞에 거네요. 신호 대기해서 다 멈춰 있는 거야? 이런 경우에. 그럼 언제까지? 정체 풀 때까지 가지 말라는 거야. 그래서 사망했으면 공무원이에요? 공무원 예. 이분이 만약에 경찰서장이다 어떻게 되겠어? 직위 유지하기 어렵죠. 경찰서장이 쫓겨나는 거지 집행유예니까. 잘못이 없을 것 같은데 과연 무죄가 나오겠냐 이거지. 무죄가 나올 수도 있겠지만 나올지 안 나올지 가봐야 되잖아. 이 사건이 실제로 기소유예됐어요. 기소유예면 나중에 피해자 부모가 아이고 우리 애가 잘못했어요라고 탄원서 제출해갖고 그래서 기소유예는 뭐예요? 검사가 용서해 주는 거죠. 유죄인데 용서해 준다는 그렇지, 뜻이죠. 그렇지, 그렇지. 예. 그러니까 저분은 기소가 될 수도 있었던 거네요. 그렇죠. 그래서 과속 감시 카메라 만들고 또 신호등 설치하고 그건 참 좋아요. 이제 돈이 좀 들어서 그렇지만 그러나
그런다고 해서 해결되는 건 아니라는 거지. 그래서 처벌을 그렇게 무겁게만 하는 거 그렇게 한다고 해서 해결이 되겠냐 이거야. 어린이에 대한 안전교육이 더 중요하지. 운전자만 처벌한다 해서 그럼 운전자가 억울하게 피눈물 흘리면서 내가 잘못 없는 것 같은데 나 잘못 요만큼 한 거고 얘가 이만큼 같은데 나는 직장을 쫓겨나는구나.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다는 거예요. 대한민국에서 다시는 어린이가 어린이 보호구에서 사망하는 사고가 일어나서는 안 되지만 내 잘못은 진짜 요만큼인 것 같은데 1%로 잘못 너 완벽하게 잘못이 없어야 무죄인데 너 요만큼 잘못한 거 아니냐. 그렇게 되면은 그런 사람도 생기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요즘 한문철 변호사가 만구의 역적이 돼 있대요. 다들 이 좋은 법에 대해서 좋은 법을 왜 한 변호사 당신이 엉뚱한 소리 해갖고 그래서 나한테 이제 법이 통과됐으니까 좋은 법 취지에 따르자 그만큼 얘기했으면 되는 거 아니냐. 근데 왜 당신이 계속 여론을 조장하느냐. 내가 여론을 조장하는 것 같아요? 우리 장 팀장 보실 때? 이거는 문제를 제기를 해야 될 부분이 법은 지켜야 돼. 이제 그 법은 3월 18일부터 지켜야 돼요. 그 법에 따라서 많은 사람들이 앞으로 처벌이 엄청 무거워지니까 조심해 더 조심해야 돼. 그러니까 좋은 법이야. 어린이 보호에서 진짜 아무리 조심해도 지나치지 않다 조심해야 돼. 그러니까 일단 그 법을 지켜야 돼요. 그런데 내 눈에는 저렇게 무거워진 법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눈물을 흘릴 것 같아요. 적지 않은 사람이 오토바이 배달하고 가다가 아르바이트 하다가 어린이 갑자기 팍 튀어나와갖고 어린이 붙였는데 진짜 힘겹게 해갖고 그걸로 학비 벌던 그 오토바이 운전자 벌금 500만 원. 한 달에 한 100만 원 좀 더 벌어서 그거 좀 갖고 학비 보태려고 했던 그 아르바이트생. 그 오토바이 타고 본인은 헬멧까지 다 쓰고 근데 애가 퍽 튀어나왔어? 더 조심했었어야지. 벌금 500만 원. 너무 그러니까 과할 수 있다는 거지. 난 정치인도 아니고요. 학자도 아니야. 나는 오로지 교통사고 전문 변호사일 뿐이야. 내 눈에 보이는 걸 어떻게 내가 얘기를 안 하겠어요. 내가 방송에다 얘기하는 것도 아니고 내가 그냥 한문철 TV 내 채널에다 얘기하는 건데 보고 싶으면 보고 보기 싫으면 안 보면 돼. 다만 나는 자 이렇다. 이걸 바로 알아라. 그리고 이 법에 대해서 12월 5일 날 모 언론사에서 나랑 인터뷰를 했어요. 형이 너무 과하다는 데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내가 상세하게 인터뷰해줬어. 그 기사 킬됐어. 왜 킬됐는지 알아요? 이번 영상도 참 좋은 내용이네요. 저희 민식이법 관련 기사는 욕 들을 수 있는 민감한 사항이라고 킵됐는데 변호사님께서는 유튜브에 이런 걸 올려주시고 참 대단하십니다. 언론사에서는 내가 이렇게 상세하게 인터뷰를 해줬는데도 불구하고 못 내요. 무서워서 욕먹을까 봐. 욕먹을 각오하고 써야죠. 이렇게. 그런데 이게 욕먹는 게 아니잖아. 아니 내가 법을 갖다 반대하는 게 아니잖아. 이렇게 무서우니까 조심해야 될 거 얘기하잖아. 근데 어디서 어린이가 나올지 모르니까 이 법이 마치 30km만 지키면 괜찮다고 모르는 사람들이 그러니까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 다 걸릴 거야. 나중에 저 1번 타지로 걸릴 거야. 자기는 난 29만 지키면 돼 하고 갈 거 아니야. 그럼 딱 걸려갖고서 민식이법이 취지가 얼마나 좋습니까? 대한민국에서 어린이 안전을 보호하기 위해서. 그러나 민식이법이 너무 엄하니까 내가 자영업자 하는 사람 괜찮아. 뭐 운전자본 가입돼서 거기 형사합의 지원금도 나오고 그러잖아요. 형사합의하고 집행유예 받으면 돼. 근데 공무원, 교사, 그다음에 공무원에 준하는 신분을 갖는 그런 회사들이 많고 변호사들 끝이에요. 운 나쁘면. 그래서 조심. 저 길로 가면은 저기 가다가 차가 뒤집어질 가능성이 내 눈에 보이는데 그럼 어떻게? 거기 정말 조심해요. 거기 블랙아이스가 곳곳에 숨어 있어. 블랙아이스에 블랙아이스. 피하려고 해도 피할 수 없는. 여기까지? 네. 오케이.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